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10장 관계, 사람들을 지켜보라 라는 챕터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6가지 교환 방법. 대개의 커플은 마주 앉아 목록을 작성하며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는지 대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좀 더 의도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우파대 3타에는 유대감을 증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6가지 사랑의 교환 방법이 나온다. 이 방법들은 관용과 감사, 봉사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하게 한다. 선물,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풀고 뭐가 되었든 돌아오는 대로 받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고 심지어 물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남의 애정을 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보라. 밸런타인데이에 배우자를 위해 꽃을 사는가? 아주 전형적인 행위다. 그게 내 배우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일지 생각해보라. 꽃을 사는 게 맞다면 오늘을 위해 6개월 전에 배우자와 함께 꽃가게 옆을 지나면서 배우자의 취향을 알아냈는가? 아니면 배우자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몰래 물어보았는가? 밸런타인데이가 내 사랑을 표현하기에 최선인 순간인가? 아니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어떤 행위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아픈 친구가 정말로 좋아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시간 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친구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봉사, 즉 우리의 시간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친구의 차를 청소해주고 이벤트를 열어주고 꼭 해야 할 일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장소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말이다. 선물을 받을 때도 똑같은 세심함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이 선물에 들어간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선물을 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선물을 주었는지 알고 있는가? 대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가장 세심한 선물 중 하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잘 보여줄 방법은 없다. 의도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찾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덧붙이고 이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상대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뜻도 된다. 내 생각, 꿈, 희망, 걱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신뢰를 보여주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나와 무엇을 함께하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신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음식, 우파대 3타가 쓰인 시절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음식 교환이라는 말을 폭넓게 경험의 교환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무엇이든 심신에 도움이 되는 보살핌과 봉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말이다. 마사지를 해주거나 집에서 상대를 위해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것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더 크게 보면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뉴욕으로 왔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크게 도와준 보살핌과 배려의 표현이다. 뉴욕으로 온 뒤에 나는 아내가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여성들에게 아내를 소개했다. 우리가 교환한 경험이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6가지 사랑의 교환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진정한 깊이와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상대의 노력을 비난하지 마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룸메이트나 배우자가 짐작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의 잘못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라. 사랑의 준비. 6가지 사랑의 교환 방법은 모든 가까운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딱 맞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68명의 삶을 75년간 추적 조사하면서 이들에 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자들이 자료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참가자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사랑이었다. 참가자들이 성공과 관련된 외부 지표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자각 수준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 데이트 앱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특징을 목록으로 작성하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나는 상대가 나를 어떤 식으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가?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 명상에서 틱 나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홀딱 반하는 이유는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일 때가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갖게 되면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아슈람에서 돌아온 후 나는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방향을 알려준 것은 나에 대한 지식이었다. 나는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뭔지 알고 있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올바른 연애 상대를 찾을 능력이 진화한 것은 내가 진화했기 때문이다. 내 아내가 된 라디 데블루키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같은 여정을 밟지 않았어도 아내는 자신이 높은 도덕성과 가치관을 가진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자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없었어도 충분히 잘 지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이가 진지해지기 전에 내가 나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지금과 달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에 따르면 사랑은 동사다. 영화 데닌 러브는 사랑도 능력이라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끈기 있고 친절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우리 문화 속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많아 약간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세속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 나는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다. 영적인 나 자신과 옛날에 데이트하던 습관 사이에서 아직 타협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양쪽 세상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기분이었다. 승려 교육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세 다시 옛날의 연애 모드로 돌아갔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영화, 음악이 상대가 이걸 바란다고 말해준 대로 하려고 했다. 나 자신도 선물이라든가 사랑을 화려하게 증명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동안 나는 멍청하게도 라디에게 온갖 거창한 행동을 했다.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다. 라디는 그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았다. 라디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슈람에서 수년간을 지냈음에도 나는 여전히 라디가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이나 나 자신의 취향에 휘둘렸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의 실수 이후에는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라디는 나와 결혼해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고 잘못된 사람들을 내 옆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자각이 없으면 잘못된 자질을 찾아다니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작업이다. 나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똑같은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탓한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내가 숙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고통을 지고 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완화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계속 남아서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울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안나 반젠트가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피를 흘릴 겁니다. 음식, 술, 약물, 일, 담배, 섹스로 피나는 곳에 반창고를 붙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피가 줄줄 새 나와서 당신 삶을 얼룩지게 할 겁니다. 용기 내서 상처를 열고 안쪽에 손을 집어 넣어서 당신을 과거에, 기억에 붙잡아두고 있는 그 고통의 실체를 끄집어 내야 합니다. 그 상처와 화해해야 합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나면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상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구멍을 메워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완성해 줄 수는 없다. 나는 절반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진을 빼놓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